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엔 통합기관들이 지정됐고 오늘은 이들 기관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열렸는데요. 이처럼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장의 갈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이 새 기관에는 당연히 새 이름도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걸 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어떤 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늘 말씀하신 공청회에는 대학 교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다양한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다르게 통합기관은 학교라는 용어를 쓰는데 동의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미 법령상 유치원은 학교인데 통합기관에 학교란 명칭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교육기본법에는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는 조항이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유아교육법에도 유치원은 학교라는 말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정책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란 용어 사용이 필요한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상교육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연령과 이런 부분만 해놓고 사실은 명료하게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법령 규정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로 됐을 때 좀 더 명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고 교수는 또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 이 영유아 교육 보육과 초중등 교육 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도 더 용이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교원단체나 학계, 학부모들도 학교 명칭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했는데요. 실제로 학부모 설문조사에 보면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약 38%로 반대하는 비율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 주제 발표 이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명칭에 학교가 들어가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학교라고 부르자는 데까지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은데 오늘 공청회에서 어디까지 또 진행이 됐습니까? 네, 사실 그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유아학교 그리고 영유아학교 이렇게 두 개로 후보를 좁히기는 했지만 이름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유치원 관계자들은 유아학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혜순 회장은 영유아학교 명칭은 영아와 유아를 이원화해서 구분하고 있다며 우리의 학제가 유치원과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취원 대상 연령을 각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긴 만큼 유아 또는 영아가 없는 기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뭉쳐서 영유아학교라고 하면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영유아학교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유네스코 국제교육 분류체계에서도 0에서 5세를 포괄하는 영유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며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는 명칭은 유보통합의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 영유아 기관의 운영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0세에서 5세 모든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 영유아 기관으로 명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과는 별개로 취원 아동의 연령별로 이 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을 고려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주로 유치원 관계자들이 영유아 전담, 유아 전담, 영아 전담 등을 붙여서 기관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아학교와 영유아학교 정말 이름 하나 놓고도 이렇게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인데 현장의 갈등이 치열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사 자격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사 자격 통합 문제 상당히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임용 시험을 치른 다음에 교사에 임용이 됩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뿐 아니라 이 보육교사 교육원과
평생학습기관 등의 학점 이수만으로도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기관에서는 이들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돼야 하지만 방금 보셨듯이 자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또 교육부는 교사 양성 체제를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0에서 5세를 담당하는 영유아 정교사 이렇게 단일 체제나 0에서 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에서 5세 담당 유아 정교사로 이원화하는 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유아교육단체들은 영아 정교사와 유아 정교사를 구분하는 자격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아교사가 3에서 5세 아동들을 담당해서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으로의 연계를 지원하고 영아교사는 0에서 2세를 전담해 아동 돌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현장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네요. 또 하나 큰 과제가 바로 예산과 인력입니다. 지금 교육부로 이미 보육 사무가 다 넘어와 있기는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분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추산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추산한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사무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7조 4천억 원입니다.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명 누리과정이 3조 5천억 원이고요. 나머지 14조 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니까 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했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가 편성하던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율시책 사업이 좀 문제입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이어서 과연 이 예산을 지자체가 넘기려고 할지 그게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정말 어린이집에 소요됐던 예산인 건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유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연령별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줄이겠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교사 5만 8천 명, 예산으로는 약 1조 5천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력도 문제인데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담당 인력이 1,904명인데 이 인력을 어떻게 교류시킬지 또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이관을 위한 법제화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인력 문제 역시 교육부와 복지부 그리고 공무원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부터 이 통합기관이 일단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일단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시범 운영기관은 152곳입니다. 다음 달에 문을 엽니다.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입니다. 가칭 영유아 학교인데요. 일단 이 시범학교에서는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영유아들을 돌봐줍니다. 최소 약 9시간에서 많게는 11시간까지 운영시간이 현재는 다 다른데 12시간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12시간 안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아침 돌봄과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저녁 돌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대 영유아 비율도 줄이는데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대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5세반의 경우에는 교사 1명당 최대 18명을 넘지 않게 하고 초과 시에는 전담 교사가 지원이 됩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운영 예산으로 26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편성을 했고요. 시범 운영 결과를 확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당장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교육계 30년 난제로 통하는 유보통합 쉽지가 않다는 뜻인데요. 이 영유아기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취지에 맞게 조율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금차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